오늘은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3대 지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과 연준의 FOMC 11월 의사록 공개를 소화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 멕시코에 25%에 부과하고 중국에는 기존보다 10%를 추가 인상을 하겠다고 엄포를 내렸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종파 헤즈볼라의 휴전 소식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 완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 위협을 떨쳐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S&P 500지수 또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0.28% 상승, 44,860 사상 최고치, S&P 500 0.57% 상승 6,021. 전에는 6,000 처음 넘었죠? 그때 6,001이었습니다. 6,021. 나스닥 0.63% 상승 19,174입니다. 나스닥은 19,298 사상 최고치에 오늘 0.63% 오른 것처럼 0.65%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다우, S&P 500, 나스닥 종합지수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오늘 1.21%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4,927이니까 7월 10일 5,904에서 지금 16.5%나 크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3대 지수가 21일 이후 지금 나흘을 내리 오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7거래일째 계속 상승 중입니다. 11거래일 만에 다시 6,000선을 오늘 넘어서 6,021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S&P 500 27% 상승, 나스닥 종합지수는 반올림에서 30% 상승 중이에요. 특히 S&P 500 지수가 하락장이던 2022년 10월 12일 최저치 3577 기억들 아시죠? 오늘 6020일까지 2년 동안 무려 68.3% 폭등 중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연평균 상승률로 비교를 한다면 2년간이면 1년에 한 10에서 12%니까 한 25% 상승을 했어야 평균 상승률인데 지금 2년 동안에 68%라면 완전히 폭등 수준입니다. 오늘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종목들 대체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테슬라만 유일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상승세가 크지 않았던 종목들이 특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2% 올랐고 아마존이 어제 2%대로 빅7 종목들 중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 오늘 또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3.18%나 급등을 또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도 1.49% 상승, 알파벳 0.8%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2위죠. 애플과 엔비디아도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애플 0.94% 상승, 엔비디아는 어제 4% 이상 크게 떨어졌죠. 오늘 0.66% 뛰어오른 136.92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아직 140달러대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전기차 종목들도 캘리포니아주의 보조금 지급 효과 어제 말씀드렸죠? 하루 만에 소멸을 하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리비안이 0.43%, 루시드 1.61%, 니콜라도 7.14% 각각 하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충격으로 어제 4% 가까이 하락했던 테슬라가 오늘도 0.11% 떨어지고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서 테슬라만 오늘 떨어진 날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관세 우려를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관세 폭탄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공급망에 이상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재차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도 높은 비판에 따른 불안감은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조금 올랐지만 AMD 2.42% 하락,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2.57% 하락, 퀄컴 1.19% 하락 등의 주요 반도체 종목 주가가 내렸고 3대 지수들은 모두 상승을 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1.21% 하락했습니다. 대장주 엔비디아는 어제 하락에 따른 되돌림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0.66% 오른 136.92달러에 장을 마감했지만 140달러 선은 아직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지명이 된 비벡 랄마스와미는 오늘 옛 트위터 X에서 반도체법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그들 바이든 행정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권 인수 전에 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분기에 전 세계 상위 반도체 기업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엄청나죠?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강세가 지속된 결과입니다. 고사양 인공지능 반도체에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에도 엔비디아의 급성장에 따른 수혜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3분기 세계 1위부터 10위 반도체 기업 전체 순이익에서 63%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전 세계에서 약 90% 점유율을 차지한 인공지능 그래픽 처리 장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순이익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유일한 경쟁사로 꼽히는 AMD가 2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제품이 전체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버용 GPU와 함께 사용이 되는 HBM 메모리 수요도 이에 맞춰서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는 물론 내년 공급할 HBM 물량도 대부분 품절 사태를 겪을 정도로 엔비디아 제품 판매 진가에 수혜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인공지능 반도체를 모두 위탁 생산하고 있는 대만의 TSMC도 3분기 순이익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이미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 상위 기업들의 실적에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인공지능 서버 투자가 내년 또는 그 이후에도 올해와 같은 속도로 지속될 가능성 아직 다소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정기장 마감 후 시간 외 거래에서 10%가량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매도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데일은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이 244억 달러라고 공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247억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주문은 호조를 보였지만 개인용 컴퓨터와 스토리지 판매가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